Hello everyone, this is the lecture video for Olympus Reading Basics 2, Unit 2. The passage number is 2-3. 이 글의 요약은 부모는 자녀에게 가족 규범을 가르쳐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족 규범, 우리가 가족은 당연히 family라고 할 거고요. 규범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겠죠. discipline. discipline이란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규범, 훈계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가 될 거고, 아니면은 norm이나 criterion 이런 단어들도 역시 규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규범, 기준 이런 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쓴 단어 criterion의 경우에는 이게 on 전미사가 are로 바뀌면서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criterions가 아니라 criteria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아이가 a child 할 수 없다면 is not able to display. display는 전시하다 혹은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보여주다로 하시고, 우리가 아는 보여주다라는 단어가 또 있죠. ex로 시작하는 거. exhibit, 보여주다. 전시회 같은 거면 전시하다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특성 같은 거를 보여주다 할 때는 보여주다로 하시면 되고요. 자, the desired discipline을 바람직한 예절을 여기서는 예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대되는 그런 도덕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플린이라는 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규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적인 예절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끝나죠. 디스플린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or이 나오면서 등위 접속사 생기면서 등위절 시작된다는 거고, 지금 displace에는 어법 1번 포인트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어법 1번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displace로 쓰는 경우에는 앞에 나온 동사 누구하고 병렬이 되지? is하고 병렬이 되겠죠. is하고 displace는 둘 다 삼형식 주어를 받으니까. 근데 여기는 또 display가 있어요. display, displace 이거 두 개가 병렬이 된다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displace도 s가 없어져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존재하는 동사 형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적으로 맞춰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가 바람직한 예절을 보여주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바람직한 행동을 안 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is하고 displace가 병렬 구조상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not able to display에서의 display하고 병렬이 된다고 볼 시에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가 돼버려서 이게 뭔 소리야?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규범상 옳은 행동을 한다는 말이 돼서 앞에 하고 내용이 반대가 되겠죠. displace의 경우에는 displace versus display. 그래서 쓸 수 없습니다. 병렬의 문제로.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자, 행동인데 behavior인데 which is inappropriate as per family norms. 부적절한, inappropriate 한 부적절한이란 뜻일 거고, 유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improper. 그리고 suitable에다가 suit가 어울리다니까 suitable에다가 on을 붙여서 unsuitable. 아니면은 inadequate 같은 거, 이런 거 다 부적절한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사절 안에서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which is는 다시 한번 없어질 수가 있어요. as per family norms니까 가족의 가족의 규범에 따랐을 때 되게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러거나 아니면은 바람직한 예절을 못 지킨다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주절 나오고요. It is important, 중요하죠. To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threadbare with the child래요. 여기서 communicate라는 거는 의사소통을 하다 할 때는 communicate with 이런 식의 행동이 그런 식의 뜻이 될 거고, 전달하다의 뜻이 되어야 우리가 이 삼형식 동사하고 and가 있고 discuss도 삼형식이니까 뒤에 목적어, 문제에 대한
네, threadbare은 오래된이란 뜻이고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전달하고 그리고 토론을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한 전달한다는 거는 진짜 의사소통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떤 토론의 장을 열어놓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걸 뜻할 겁니다. 이 경우에서 discuss는 어법 2번으로 썼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discuss가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discuss vs discuss about 이런 걸 물어보는 패턴이 있을 건데요. 3형식 동사의 정의는 당연하게도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를 쓴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discuss about 같은 표현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됨. 자, 여기서 이제 issue라는 거는 문제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threadbare with the child. threadbare이라는 건 형용사로 오래된 이라는 뜻이고 누구에게 오래되었냐? 아이에게 threadbare with the child. 아이에게 오래된 문제래. 그러면 이 얘기는 아이가 이 오랫동안 이러한 뭐 예절이 없는 행동을 보여온 거겠죠. 잠깐 동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육을 통한 교정의 여지가 있는 거고. 자, 그런 걸 인지를 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discuss의 경우에는 뭐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토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describing이 나왔어요. describing 뭐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봤을 때 describing의 그 동명사 구에 대한 동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describing을 현재 분사로 볼 수 있습니다. describe라는 거는 설명하다, 뭐 묘사하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하다로 하고 설명하면서 얘도 3형식 동사여서 about 같은 거 안 썼고요. 분명하게 뭐에 대해서냐 가족의 family boundaries 가족의 경계에 대한 가족 경계라는 거는 가족 간의 경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족과 저 가족의 경계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구성원들이 있는데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될 선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막 형한테 욕을 하면 안 되고 뭐 누나한테 폭력을 쓰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or whatever 그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뭐 이런 건 다 가족 갈등을 논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아이들이 children must be educated 교육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educate는 education의 동사형이고요. 교육하다라는 뜻. 그러면 원래는 3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가 됐고 아이들이 교육 받아져야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교육되어야만 하는 거죠. About the limits 어떤 이제 한계에 대해서 limit은 한계 당연한 거고요. They shall not cross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하는 여기서 cross는 뭐뭐뭐를 넘다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뜻에서 뭐뭐뭐가 붙었다면 동사의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3형식이 되겠죠. 3형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절에서 cross의 목적어가 생략이 되면서 이 cross의 목적어 생략된 부분을 limits와 they 사이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limits와 they 사이에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세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뭔가 간결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such as는 예를 들면 such acts are never performed 그러한 행위들은 are never performed니까 수행되지 않는다 약간 의역을 해보시면 그러한 행동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족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단위인데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I do not consider 생각하지 않는다. Your behavior to be right. 너의 행동이 옳다고. 근데 옳다고까지 말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돼서 not이 맨 앞에 있겠죠. 여기서 consider은 5형식 동사로 consider A to 부정사 이렇게 형태를 보게 되고 A가 뭐뭐 하다고 여기다. 이런 구동사의 형식을 취합니다. 이때 우리가 to be right를 썼고요. 이 to be right의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겠죠.
옳다고. 근데 이건 사실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to be를 없애도,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워낙에 좀 변형할 수 있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막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기타 등등은 etc라고 읽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준 이 두 문장은 그냥 인용구일 뿐이에요. 그러한 예시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을 거니까 etc를 써줬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간결하게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etc 뒤에 period가 있긴 한데, 마침표가 있긴 한데, 이게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생긴 거 자체가 etc 쓰고 이렇게 period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마침표가 사실상 etc에 대한 마침표지 문장 전체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communicating부터 동명사구 주어가 열리고 etc까지 동명사구 주어가 닫혀서 전체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에 이렇게 좀 인용구가 많이 껴있어서 이게 문장이 이게 한 문장이고 이게 한 문장인가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이건 인용구기 때문에 그냥 명사 취급을 해주셔야 되고, communicating에서 etc까지 브래킷을 쳐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일치는 communicating의 수일치가 될 거니까 모든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does not elicit이 나오겠죠. do가 아니라 does가 쓰이고 있습니다. does help elicit, 이제 일으키는 거를 이끌어내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elicit 하면 이끌어내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유도하다라고 하는데, 유도하다의 유의어는 induce가 되겠죠. induce. 그러면은 유도하다의 반대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어 자체가 접두사가 붙여서 반대가 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의미 자체로 예방하다가 유도하다의 반대가 될 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prevent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curb나 inhibit 같은 거 역시 어떤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거, 막는다는 내용이 돼서 이거는 반의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elicit을 대체해서 쓸 수가 없겠습니다. The desired discipline, 바람직한 예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결한 문장으로 전달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급하지만 help 다음에 원형 부정사 elicit을 써서 준사역 동사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대중이 이 의미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걸 테고, 그러면 elicit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준동사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to elicit이 있겠죠. to elicit. 준사역 동사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뒤에 원형과 투부정사 두 가지가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and 그리고 if the child tries to cross the limits, 아까 선을 넘으려고 한다 그랬죠. 선을 넘으려고 아이가 막 노력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try to는 뭐뭐 하려고 하다. 우리가 말하는 그 try ing, 그 시도하다. 그러니까 약간 한번 모험 삼아 해보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굳이 그 노력을 해서 해보는 걸, 노력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try to라고 해요. 그 선을 넘는 거는 해야 되는 행동인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인가? 아까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경고를 하래요. 주절에서 It is advisable to warn the child. 아이에게 warn 하세요. warn, 경고하다. 경고하는 거는 분명히 훈계에 가깝겠죠. 칭찬보다는. 경고를 하는 게 advisable 합니다. 이게 조언할 만한.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의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advise라는 동사의 의미 생각을 해보면, 그 조언하다에다가 전미사 able이 붙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언할 만한의 사실 반대말은 바람직하지 않은이니까 우리가 아까 desire 계속 이용해서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이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in advance, 이게 뭐죠?
미리 사전에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실용문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미리 사전에 예약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Rather than punish him or her later. 나중에 처벌하기보다는,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는인데요. 우리는 be rather than a라고 해서 이렇게 rather than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가 있을 때 독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옮겨왔을 때는 A 하기보다는 B가 됩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영어에서는 be rather than A였는데 한국어에서는 A rather than B처럼 A 하기보다는 B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A하고 B의 격이 같아야 된다는 점인데요. 격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지금 B 자리에 쓰인 게 to warn 그리고 A 자리에 쓰인 거 punish. to warn하고 punish가 둘 다 투부정사 관계니까 자,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to punish였어요. 근데 투부정사가 이러한 rather than이라는 일종의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투부정사를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생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ther than 다음에는 원형을 쓸 수가 있어요. punish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warn하고 punish가 병렬 구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병렬 구조는 형태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 앞에는 ing 썼는데 갑자기 뒤에는 to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투부정사를 썼다면 뒤에서도 punishing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병렬 구조 때문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물어본다면 왜 병렬이 안 되는가 물어본다면 rather than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뒤에 나와 있는 걸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punishing은 금지됐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urther, 더욱이 explaining to the child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죠.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고 그 설명하는 거 자체가 동명사 구 주어가 될 것 같고 아이에게 뭘 설명을 합니까? Why its behavior must conform to family norms. 가로가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시고 why가 나왔으니까 왜겠죠. 왜 그의 행동이 여기서 it를 왜 썼을까? it는 그 성별이 his일 수도 있고 her일 수도 있을 때 가끔 I를 가리킬 때 his or her 그 둘 다 쓰면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내용이 포커스가 이상한 데로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it라는 소유격 형용사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이 어디에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가족 규범에 왜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remain within family boundaries 왜 가족의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여기서 어법을 먼저 보자면 remain은 원형이고 explaining은 ing형이에요. 지금 동사하고 관계가 있는 게 explaining하고 must conform에서의 conform이 있을 텐데 얘하고 얘 중에 remain하고 형태가 똑같은 애는 conform이겠죠. conform 지금 어휘로 나와 있지만 뭐 어휘하고 어법이 동시에 변형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conform은 원형이니까 remain하고 병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앞에 지금 must란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반드시 원형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explaining을 통해서 그럼 여기도 remain이 아니라 remaining이 돼야 돼. 이렇게 우긴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린 독해를 해봐야 돼요.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형광펜 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지 마시고 자,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 왜 그의 행동이 가족의 규범에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거 가족의 경계에 아이가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의 행동이죠. 그리고 가족의 경계에 남아있는 것도 그럼 우리의 행동이 될 텐데 아니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하고 가족 경계 안에서 남아있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지? 말이 안 되죠. 지금 훈계를 해야 되는 상황하고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격이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설명해야 하는 내용 중에 왜 행동이 가족 규범에 맞아야 되냐 그리고 왜 네가 가족의 선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helps가 그 본동사가 되고
우리가 explaining부터 boundaries까지가 동명사구 주어가 다 닫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y로 엮였으니까 다시 한번 그 브래켓 또한 닫아주시면 되고 좀 다소 길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조 독해를 할 때 어디를 묶을지 어디를 어떻게 끊을지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그 병렬 구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만 읽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conform이라는 단어 conform은 자동사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별로 힘이 없고 뒤에 보통 to 같은 전치사가 따라서 conform to를 같이 할 건데 conform to 하면 뭐뭐뭐에 순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뭐에 순응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abide by 라고도 해요. abide by. 그러면은 도대체 conform이 왜 어휘 3번이냐는 거예요. 아마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confirm. 이거 무슨 뜻이지? 확증하다. 자, 확증하다랑 순응하다랑 뜻이 상관이 있나요? 전혀 다르죠? 확증하는 건 약간 입증하는 거, 증명하는 거 이런 건데 이게 왜 이게 나왔을까? 닮았으니까 conform에서 O하고 confirm에서의 I만 빼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뜻이 전혀 상관이 없거나 반의어 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펠링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발음을 정확히 confirm 해봄으로써 이게 뭐고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또 conform의 경우에는 1형식, confirm의 경우에는 3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통해서도 이 뜻하고 연관지어서 기억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confirm은 안 된다. 드디어 이제 주절로 빠져나왔어요. I가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가 helps라는 5형식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to respect가 OC가 되는 거 보이시죠? 존중하는 것을 돕습니다. respect는 존중하다. 사실은 지금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뭐 유명 인사 아니면 유명 인물, 위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다 보단 존중하다가 나올 것 같고 일단 어법 5번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그 준사역 동사 help처럼 여기서도 help죠. 그러면 이 help에 따라서 to respect도 쓸 수가 있지만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도 쓸 수가 있죠? 원형 부정사 respect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 근데 그러면 또 당연히 다른 준동사 형태 respecting은 되냐 안 되냐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되죠. 왜 안 된다? helps가 준사역 동사라서 OC 자리에 원형 부정사랑 투부정사만 받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어쩔 땐 틀리고 어쩔 땐 맞고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뭘 존중을 하냐면요. The significance of family boundaries. 가족의 경계의 significance, 중요성을 가족들이 선을 안 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존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and to learn to be happy with that frame. 그 틀, 이제 frame은 틀이에요. 화염이 아니라 화염은 flame이고 뭐 frame은 액자라는 뜻도 있고 안경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틀이라고 하시고 그 틀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지금 to learn이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to respect하고 병렬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to respect를 respect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바꿔 쓰려면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respec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다 새로 써보자면 지금 상태가 이런 거야. helps the child고 to respect blah blah고 and to learn blah blah고 지금 그래서 to respect하고 to learn이 병렬이 된 게 원래 상황이었어요. 근데 병렬 구조에서는 이렇게 앞에 상황에서 생략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to respect가 아니라 respect로 쓰일 때 당연히 뒤에 오는 애도 앞에 오는 애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to learn이 아니라 learn이 돼야 됩니다. learn. 따라서 respect일 때 learn을 쓰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respect일 때 to learn을 쓰는 건 더 이상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틀려요. 이렇게 하시면. 병렬이라는 거에 또 따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제 되고 안 되고가 있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to respect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바꿀 생각 없고, 어차피 우리가 to respect를 respect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가정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to respect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뒤에는 to learn을 쓰는 게 이미 됐죠. 그러면 learn은 쓸 수가 있을까? 앞에 to respect를 썼다면 뒤에도 to 부정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뒤따르는 애는 쓰려다가 말고 생략을 한 거예요. 원래는 to learn이었는데 그냥 뒤에 to는 앞에 하고 반복되니까 생략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둘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 영어라는 언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언어고, 만약에 앞에서 생략이 됐다면 뒤에서도 당연히 생략이 되는 거고, 무조건 왼쪽이 오른쪽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병렬 구조에 있어서 이미 생략되면 뒤에도 생략 안 되면 뒤에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됨, 이렇게 그 규칙을 깨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내용적인 걸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은, 아이에게 분명히 쉬운 언어로 가족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충고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의 3 내용이었습니다.